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채널입니다.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도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도는 증여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30만원 또는 50만원의 한 달 용돈을 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달에 1,000만원, 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생활비, 학비, 용돈 등 가족 간에도 계좌 이체로 돈이 오가는 일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계좌 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간의 계좌 이체는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단순 공동생활의 편애 또는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계좌 거래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부모님에게 물품을 대신 구매해드리고 그 물품값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 물품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워 자녀가 부모님 대신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로 부모님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돈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지도 않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심코 이뤄진 계좌 이체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체할 때는 반드시 이체한 내용에 대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받는 이의 이체 내용과 이체 시에 해당 내용을 모두 표기하는 등 습관처럼 이체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거래시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서 이체로 거래하는 거라면 우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증이나 내용 증명을 통한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이 되었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사회통념상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항목으로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 이에 해당된다면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공제액은 누구에게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증여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손자 증손자와 같은 직계 비속도 성년인 손자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인 손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경우 증여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이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식과 부동산 취득 시의 자금 출처 조사, 두 번째로 사업자분들에 해당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세 번째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동안을 조사하고,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치 동안의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간이 이렇습니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든 8년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절세하는 것 또한 현명한 국민의 권리이겠지요. 원치 않는 세금이 지출되는 정보를 잘 알고 또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